네. 의원총회 모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일 역사 문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는 반공 전체주의 이념으로 점철된 광복절 경축사로 순국선열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포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저 일본을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발언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직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대일 외교가 부른 또 한 번의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운운하며 철진한 반공 전체주의 이념과 모을 역사적인 인식을 거리낌 없이 내세웠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메카시즘 선동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인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와 역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 없이는 한일 간의 그 어떤 동반자적 미래도 관계 개선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을 역사적인 인식과 편협한 이념을 이용한 국민 갈라치기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언행이 이어진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자유와 미래, 선열들이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가겠습니다. SPC 사망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샤니 성남공장의 끼임 사고가 예견된 인재임을 입증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와 판박이입니다. 2인 1조 근무수칙은 지켜졌다고 하지만 위험 상황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센스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만들어진 안전작업 표준서도 위험 상황만 나열되어 있을 뿐 대처 방안 하나 없는 맹탕 매뉴얼입니다. 지난해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번 사고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고만 6건입니다. 사건 유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끼이고 부러지고 화상당하고 똑같은 패턴의 사고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습니다. SPC는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SPC는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그럴듯한 말잔치만 늘어놓은 셈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답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약속한 안전관리 1천억 원 투자 정말 한 것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료 노동자 책임이라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개선했는지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현장 조사를 막는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검찰도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의 엄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의 제안으로 오늘 국회 환노위는 SPC 샤니 성남공장 현장을 시찰합니다. SPC의 안전관리와 생산 방식 등 구조적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SPC가 죽음의 빵공장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월 국정감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의 전경련 복귀는 망국적인 정경유착으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전경련 재가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22일에 있는 전경련 임시총회 전에 비정기 이사회를 열어서 복귀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개의 시계가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정경유착입니다.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한 롯데, 총수 사면을 바라는 SK, 경영권 승계가 시급했던 삼성에게 정권이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고 그 도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전경련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삼성이 전경련 복귀를 검토하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을 대놓고 비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 당시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다던 스스로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 전경련에 삼성을 시작으로 재벌들이 줄줄이 복귀하여 또다시 권력과 재벌 사이에 정경유착의 불씨를 지피게 놔둬선 안 됩니다. 지금은 4대 재벌의 전경련 복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망국적인 정경유착으로의 회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경련의 해체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한 언론사가 세계적인 석학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버틀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저녁 갑작스레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장관의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소통 방식이 틀렸습니다. 법무부 공식 온라인 계정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장관 개인으로서 할 말은 본인 계정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역대 여러 장관들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자의식과잉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한 장관 개인의 발언을 법무부 공식 계정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법이고 동성혼법은 동성혼법입니다. 한 장관은 마음대로 생활동반자법을 실질적 동성혼으로 퉁쳐버렸지만 두 법은 엄연히 목적도 내용도 다릅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사과하고 정정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악질적인 왜곡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소신 있게 법안 발의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회와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전부 야당에게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위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78주년 광복절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혼인차별을 받는 성소수자들과 혼인, 출산, 입양 외에 대안적인 법적 가족관계를 원하는 국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민주당 가서 물어보세요 뿐이라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동성혼도 차별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구분도 못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소환돼서 조롱받는 수모를 감당하지 말고 조속히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계획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혼인평등법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다원주의 사회의 모든 시민의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